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와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기에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부모님하고 자녀가 어떻게 슬기롭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살에 이제 뇌병변이나 지적장애를 동반한 학생이죠. 아직은 전공과 다니니까 여학생과 16세 비장애 남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정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금 한 23년째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치료사가 직업이고요. 지석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미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일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뭔가요, 선생님? 네, 사춘기가 뭐냐? 시기적으로 변하는 거를 보통 변환기 또는 전환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신체가 더 많이 변하고 신체 안에 뇌가 굉장히 급격히 변해요. 그러면서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데 관계가 변해요. 그 한꺼번에 변화가 너무 많이 닥쳐오는 거죠. 4가지 이상이. 그래서 그 시기 사춘기라고 하고 누구한테나 있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죠. 11살부터 13살 정도가 사춘기 시작하는 시기로 봐요. 13살이 넘어가서도 사춘기에 대한 징후가 없다 그러면 조금 사춘기가 늦된 장애랑 상관이 있기보다는 부모의 유전적인 사춘기의 경험의 시기가 훨씬 더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하고 사춘기하고는 정말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요때 한 12, 13때쯤 아빠 밑에서 푹 자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아빠랑 안 자겠다. 아빠가 나가든가 나 혼자 자게 해달라. 그래서 아빠가 그 당시에 정말 섭섭해도 십몇 년 동안 같이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왜냐면 아빠가 그 방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들었어요. 무슨 혜원이가 무슨 사춘기야 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거저 지금은 완전하게 혼자 자기를 원해요. 혼자 내 이불, 내 베개, 그리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환경이 갖춰져야지 잠을 드는 거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주변에 가신 분들이 호불호가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장애하고는 별개로 자기 의사표현이 능력이 좀 강해졌구나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 물어봐도 그런 시기를 거쳤냐라고 하면 자기는 그렇다고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유무랑 상관없이 누구나 네. 겪는 거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비장애 자녀도 사춘기를 거치듯이 당연히 이제 장애 자녀도 사춘기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다가 우리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달라졌다. 이게 사춘기다라는 것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지. 우선은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나이가 10살이 넘었다 그러면 조만간 사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어릴 때부터 많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습득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춘기가 더 늦게 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걸로 잘한다고 칭찬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친구들을 경험하고 환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인식이거든요. 그 본인은 마음에서 이건 아닌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울컥 나오는데 그걸 표현해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그런데 사춘기에 키가 자라는 것처럼 분명히 자기 의사 표현할 시기가 올 것이다. 몸도 변할 것이다. 키도 자랄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기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께서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내 아이는 더 이상 어릴 때만큼 예쁘지 않다. 몸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되는 게 있다. 요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네. 큰 애도 6학년인데 뭘 하라고 하면 하기 네, 싫어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네, 이제 네. 이렇게 질문하고 버티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네, 네. 들었는데 표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몸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난감해하는 게 저도 이제 경험을 했죠. 네. 자녀의 변화, 네, 네. 사춘기가 온 자녀의 변화를 네. 이해하고 네. 수용하려면 부모님들이 좀 그렇죠. 많이 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맞이하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일생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 항상 그냥 정보 중심으로 먼저 이 사춘기라는 것은 변화의 시기다.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는 건 늘 새로운 건 늘 실수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불안한 마음을 일단 중립적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키가 자라는 걸 염려하진 않으세요. 다 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 행동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발달에 대한 좋은 정보, 성 행동에 대한 부분이나 성 건강, 위생 그 다음에 어떤 몽정을 하거나 아니면 생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관리 아니면 부탁하는 방법, 용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사실은 먼저 배우시면 아이들이 좀 더 알기 좋으니까 이걸 배울 때 이제 보편적인 발달을 다 배우셔야 돼요. 일단은 누구나 성장을 하니까 그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활동적으로 공부를 하래요. 활동으로 놓고 그래서 사실 면도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고 생리대를 선택하는 방법도 다양한 생리대를 놓고 그렇죠. 그렇게 붙여보는 방법 라이너는 언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연습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꼭 부모님은 아니어도 되고요. 그걸 하는 어떤 팀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하는 과목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몸이 변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관계에 대한 것하고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것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가족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난 어떻게 기를까 이런 생각까지를 하는 게 사춘기의 성에 대한 장기적인 건전한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춘기에 나눌 수 있는 대화일 수 있어요. 비장애가 사춘기를 겪으면 좀 내려두고 좀 관망을 하는 데인데 장애 놓으면 순간 무슨 사고나 사건 사고에 중심되니까 계속 맡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다 그 2차 성징 감정을 못해서 혹시 다른 식으로 또 표현되고 할까봐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사춘기에 대한 거 아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방어적으로 계속 하셔서 이렇게 뭐 지켜보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사실 뇌병변 장애가 있고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들은 너무 수동적으로 길러져요. 어릴 때 내 몸을 아무나 만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원래 본인이 힘으로 가누기가 어려우니까 남이 다 만지는데 그럴 때도 너의 몸은 허락받고 만지는 것이고 그다음 이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치를 한다거나 머리를 빗는다거나 이런 걸 도와줄 때 만약에 이게 빗이잖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빗을 잡는 걸 도와드리면 제가 빗을 잡는 걸 도와드릴 테지만 본인 손이 위로 오게 그래서 보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빗게 하는 거예요. 양치도 이렇게 하게 내 도와주는 사람 손이 아래쪽에 있고 아래쪽으로 본인의 근데 손이 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내 몸이 움직이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발달 수준에서 존중하고 존중받고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사실은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할 때 그게 성의 행위이기도 한데 대체로 좀 간지러워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더 잘 씻고 잘 닦고 이렇게 잘 위생을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저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머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몸의 변화에 대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생각, 자기의 네네. 의사 표현이 안 돼서 오는 네네. 그런 거에서 오는 갈등들도 되게 그쵸, 학교에서 많죠. 네. 집에서 장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를 네.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내가 의사 표현이 안 돼서 답답했었던 거라는 생각이 딱.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의 방법이나 대화에 대한 노력을 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그 표현할 수 있게 기다려주거나 네, 그런 거. 그래서 사춘기에 꼭 필요한 그런 감정, 그다음 신체에 대한 것, 행동에 대한 건 꼭 언어적으로 부모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사춘기는 다 겪지만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사춘기는 다 보편적인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보통 사춘기는 이렇대. 근데 이러면서 이제 넌 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죠. 그게 대화법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하지 마. 안 돼. 너 사춘기니? 뭐 이렇게 가기보다 아직도 사춘기니? 2년, 3년이 넘어간다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닌 다른 성인을 만나는 좋은 성인을 만나는 경험이 사실 청소년기에 꼭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래요. 네, 부모님이 아닌 이제 약간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인생에 너무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작업치료 전공한 학생들이 가끔 이제 청소년기인 그 장애 학생들하고 만나는 이런 관계를 조금 몇 번 매칭을 해보면 대학생들이 잘 성장을 해요. 그 멘토를 하는 형들이, 네. 형제 누나들이 본인도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회고하기도 하고 누나도 그랬대는데, 뭐 형도 그랬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약간 쓰리 쿠션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제 3자가. 진짜 오늘 무슨 강의를 네. 압축해서 들은 것 같은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발달 단계를 거친다. 네.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많이 놓치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던 것 같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사실 부모도 그걸 혼자 알아서 잘할 수는 그쵸.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정보를 얻어야 할지 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걸 시작으로 좀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발달장애 청년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본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네요. 뭐 장애나 비장애나 부모의 인식 전환을 바뀔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뭐 좀 구체적인 부모는 다 처음인데 또 장애 부모는 다 처음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좀 할 과제나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봐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